2013년 미국 국립연구소 소속의 알렉세이 샤로브 박사와 리처드 고든 박사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단세포 생물이 물고기로, 물고기가 포유류로,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까지, 유전과 진화의 복잡성을 따져 지구의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을 역순으로 계산해 본 것인데요. 그 결과 지구의 최초의 생명이 출현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97억 년 전으로 추정되었죠. 연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97억 년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은 수치였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나이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45억 년이었기 때문이죠. 연구팀은 하나의 가설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판스페르미아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였던 아낙사고라스 때 최초로 제시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은 외계로부터 유래된 씨앗이 지구에 생명을 발생시켰다라는 충격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1860년대부터 저명한 과학자들에 의해 논쟁되면서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1908년 과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물리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판스페르미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생명 기원을 다루는 학설 중 하나가 되었죠. 판스페르미아설을 쉽게 설명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혹은 일부 생명체가 우주에서 유래된 유기체로부터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먼 옛날 우주로부터 날아온 운석이나 해성에 박테리아 따위가 담긴 채 지구에 도착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발생 및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운석에 담긴 것이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일 수도 아니면 어느 정도 진화를 거친 생물의 냉동 배아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화의 역사를 짧게는 수억 년에서 많게는 수십억 년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인류를 포함한 각종 생물군들의 미싱 링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론이라 여겨져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으나 검증 불가, 생명체의 우주 공간 이동 제약 등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 난관에 부딪히며 점차 비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던 2019년 놀라운 논문이 하나 학계에 발표됩니다.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 33인의 연구를 토대로 학술지에 게재된 캄브리아기 폭발의 원인, 지상인가 우주인가 논문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원인을 생명체를 태운 우주 혜성이라고 제시하였는데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지금으로부터 5억 4,200만 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무려 35개의 생물문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사건으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명확히 해석되지 않고 있는 지구 생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사건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드워드 스틸 박사는 우주로부터 유래된 혜성과 그 안에 탑승해있던 생명체로 인해 지구는 전 범위적인 유기 분자 구름 폭격을 맞았을 것이다. 그것은 캄브리아기 지구에 우주 씨앗을 퍼뜨렸고 그 결과 생물종의 대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팀은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는 지구 밖에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비주류 이론 판스페르미아설을 다시금 재점화한 것이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놀라운 가설을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이때 혜성과 함께 도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외계 생물체는 바로 문어이다. 진화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기이함으로 가득 찬 생물 문어는 얼음 운석에 냉동된 배아 형태로 지구에 도착했거나 운석에 포함되어 있던 모종의 외계 바이러스가 지구의 생물군과 융합하여 두 종류를 발생, 문어의 최초 조상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문어의 외계 유래설은 결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며 이것이야말로 문어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석에 포함되어 있던 냉동 배아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문어의 조상인 최초의 두 종류가 탄생하였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하며 최종적으로 현대의 문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인즉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문어가 외계 생명체의 후손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확실히 문어는 신비롭고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척추동물 진화의 끝에 인간이 있다면 무척추동물 진화의 끝에는 문어가 있는데요. 문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지능을 보유하고 있죠. 문어는 무려 5억 개의 뇌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2배이며 개와 비슷한 수치인데요.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뇌에 뇌련이 모여있는 반면 문어는 뇌련의 3분의 2가량이 다리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문어는 각각의 다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어를 두고서 머리까지 총 9개의 뇌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문어의 지능은 사람으로 치면 5살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어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위장술, 높은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 도구 활용 능력, 뛰어난 탐구력에 이은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어는 사람을 인식하고 기억하기도 하며 자는 동안은 꿈도 꾸는 것으로 밝혀졌죠.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어의 지능은 명확히 해석되지 못한 생물학계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인간처럼 높은 지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능 발달이 필수적인 여건으로 제시되었는데요. 무리를 이루고 협동하면서 점차 사회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지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어는 독립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척추 동물 중 독보적으로 지능을 진화시켰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생존과 주변 환경을 중시하는 진화 방향의 생태적 지능 발달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 역시 가능성 높은 가설일 뿐이죠. 독립 개체로 활동하며 생존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생물은 바다와 육지, 하늘을 모두 통틀어 수십만 정도 더 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문어의 지능만 고도로 발달된 것인지는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어의 외계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먼 과거 우주 바이러스가 융합되면서 복잡한 신경계를 가질 수 있게 된 두 종류의 일부가 문어로 진화했거나 이미 지능이 발현된 우주에서 유래된 냉동배와 형태의 고대 두 종류가 문어로 진화하면서 지능을 고도로 발달시킨 것이라고 말하였죠. 문어의 외계 기원설은 학계에 많은 반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은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말하며 이를 부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문어에 설명되지 않은 진화 역사와 추적되지 않은 돌연변이 유전자 등은 아직까지도 과학계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최근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생명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문어와 비슷한 형태의 직접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학계에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진중하게 다루어진 가설로 유로파 표면에 위치한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드넓은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며 더욱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몇몇 이들은 지구와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유로파에서 유래된 문어의 조상격 생명체가 특정한 경로를 통해 캄브리아기 때에 지구에 전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죠. 과학자들은 태양계를 포함하여 우주 어딘가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그 형태는 인간보다 문어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다리로 개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피부의 접촉만으로 대상의 정보를 습득하며 진화와 생존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택하는 문어의 행동 양식은 우주 진출에도 더없이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SF 소설과 영화 속의 문어 형태의 외계인이 등장하는 것은 마냥 비주얼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문어는 지구의 차세대 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물 후보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멸망을 맞이하고 지구가 리셋될 정도의 아득한 세월이 지난 후 고도의 지성체로 진화를 이루어낸 문어가 현재의 인간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2년이라는 짧은 평균 수명으로 인한 성장 제약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문어들은 벌써 바닷속에 그들만의 문명을 일궈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최근 다트머스 칼리지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 문어의 유전자 수는 27억 쌍 연기 서열로 30억 쌍의 인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단백질 코딩 유전자는 33,000개로 25,000개인 인간보다도 더 많았는데요. 이탈리아의 국제고등연구원에서는 문어가 인간과 같은 트랜스포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국제생물학 학술지 BMC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점핑 유전자라고도 불리는 트랜스포전은 쉽게 말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생물의 진화에 기여하는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당시의 발견에 대하여 경이로웠다라고 표현하며 놀라워했는데요. 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인간보다도 더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크툴루 신화 속 인간의 이해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는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문어.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먼 우주 어딘가 존재하는 실체로부터 기인한 의식의 결과물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